297페이지 거기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경정이라고 있으세요. 뭐요? 경정. 경정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신고가 틀린 경우 요거를 경정이라고 하고요. 결정도 있어요. 결정은 무신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잘못할 수도. 그거를 뭐라고 보시면 돼요? 경정.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결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 했을 때요? 무신고 했을 때. 그래도 무신고 하면은요, 국가가 너 얼마네? 이렇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신고를 해야 정확하게 더할 거 되고 더하고 뺄 수 있잖아요. 참고로 무신고 하시면은요 매입세액 안 빼줘요 하나도. 왜냐면 괘씸죄로. 국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날짜 맞춰서 세금 신고하고 뭐 하라 그랬죠? 납부하라 그랬죠. 근데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국가가 좋게 해줘요, 나쁘게 해줘요? 나쁘게 해줘요. 네. 그래서 격리 직원 두고 세무사 사무실 쓰는 거예요. 왜냐면 신고를 안 하면 잘못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그냥 결정해 버려요. 너 얼만큼 내. 그러면 끝이고 경정은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연락 오냐면 신고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국세청으로 세무서로 들어와서 이제 변호를 하든가 아니면은 잘못된 금액 해서 세금을 뭐 하던가 내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연락이 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298페이지에 별표 두 개만 치세요. 여기 환급은 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거야 또 연습해야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에 뭐요? 환급. 우리 환급의 뜻이 뭐죠? 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돌려주는 겁니다. 매출세액보다 뭐가 클 때요? 매입세액이 클 때. 그러니까 결론은 판 거보다 산 게 더 뭐 할 때요? 많을 때. 이때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 그래서 일반 환급은 며칠이요? 30일. 조기는 15일. 그래서 조기환급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좀 요건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요건에 맞아야 되냐면은 거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영세율이나 아니면은 시설 설비 등에 투자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조기환급을 해주려면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설 설비 투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취업률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계를 산다던가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러면은 우리 취업률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회사에다가. 그럼 회사에다 투자한다는 얘기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를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계속 투자하라 그러잖아요. 회사 내부에다가. 왜냐면 투자를 해야만 직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우리 영세율 적용받을 때는요, 신고가 매월 신고도 가능하고, 2달에 한 번 신고도 가능하고, 3달에 한 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네. 영세율이라는 게 수출이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 중에 하나가 빨리 돌려주겠다. 무슨 환급이요? 조기 환급. 그 다음에 신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도 되고, 2달에 한 번도 되고, 3달에 한 번도 되는데, 문제는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 왜 안 되냐면, 3월은 무슨 신고죠? 예정 신고예요. 4월은요, 확정 신고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정은 예정끼리, 확정은 확정끼리. 그 안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든 2달에 한 번 하든 3달에 한 번 하든 영세율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뭘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수출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조기환급,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그 기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조기환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월도 되고 2달도 되고 3달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가산세.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걸로 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위주로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요, 저기 어디 갔냐, 299페이지 2번에 일반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라고 있죠. 그거 많이 나오고, 납부불성실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산세가 억수로 많아요. 맞죠? 예,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풀면서 익힐 거예요. 예, 제가 해봤는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가산세 외우십시오. 그러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풀면서 익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속도로 나가면은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 3일 정도 가산세만 풀 거예요. 요거 위주로. 그렇게 해서 좀 익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빠지시면은 세무 붙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꼭 들으시고, 아니면 못 들으셨으면은 꼭 영상이라도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이 뭐요? 과세자 보시면은요, 간이과세제도. 우리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간이과세는 개인만 가능해요. 누구요?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개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직전 확정, 직전 공급 대가가 얼마요?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고, 영수증 발행은 얼마 미만이요? 4,800만 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다 작년 기준이에요. 왜냐면 올해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금액이 적으니까 낼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306페이지. 요건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건 이론 시험에도 간혹가다 나오는데요. 306페이지 거기 4번에 보시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기준.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개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A 사업장이 공급대가가 3천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천. 그 다음에 B 사업장이 만약에 공급대가가 6천만 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6천. 근데 이거 같은 사장님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명의 사장님이 사업체를 두 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8천만 원 미달이죠. 맞죠? 여기도 8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둘 다 간이가세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잘 써 있는데 이거는 사업장마다 보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 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합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합쳐요. 세 개 갖고 있으면 세 개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얼마가 넘어가면 안 돼요? 8천. 그러면 여기는 3천에 6천 합치면 9천이죠. 그러면 요 둘 다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과세자가 된다고요? 일반 과세자. 그래서 무조건 합쳐서 보는 거예요. 합산해서. 왜냐면 이런 거 합산으로 계산 안 하면 이렇게 잔머리 굴리시는 분들 나타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덜 내거든요. 일반 과세자보다. 그럼 이런 장난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회사 가시면 저도 예전에 왜 그런 장난 쳤는지는 알아요. 회사 안에 있지도 않은 회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두 개예요. 같은 주소 안에. 근데 뭐만 틀리냐면 사장님 이름만 틀려요. 왜냐면 사장님 이름이 같으면은 세금을 뭐 해야 되니까요? 많이 내야 되니까. 합산해서 계산하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매출액을 나누는 거예요. 네, 매출액을 나눠서 세금을 뭐 하려고요? 덜 내려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잔머리의 황제잖아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지킬 생각 먼저 해요? 빠져나갈 생각 먼저 해요? 빠져나갈 생각 먼저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 사업장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장난치는 회사들이에요. 그걸 이용해 갖고 뭐를 덜 내시려고요? 세금을 덜 내려고. 근데 잡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딘가 하나 잡히면 안 잡히는 방법들이 또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혔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서 안 잡히는 방법을 또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307페이지 밑에 보시면 간이과세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간이과세도 뭐 할 수가 있어요? 포기하면 몇 년이라고요? 3년이에요. 그래서 면세 포기도 3년, 간이과세 포기도 몇 년이요? 3년. 근데 이제 주로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하냐면 이런 경우에요.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가 꼭 필요하대. 근데 그 거래처랑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예, 그런 경우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간이과세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800만 원보다 작으면 발행 못 하잖아요. 4,800보다 크면 발행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작은 업체들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거래처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로 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계속 간이과세로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간이과세로 있으면 우리 회사는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가 되는 거죠.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1인 사업장이에요. 몇 인 사업장이요? 1인 사업장.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네, 왜냐면 매출액이 얼마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매출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은 뭐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매출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첫 시작할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러다 금액이 올라가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로.
그래서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간이과세자 그러면은 많이 파는 분, 적게 파는 분, 적게 파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308페이지. 저희 시험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면은요. 저희 시험은 일반 과세자로 나와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나와봤자 이론, 나와봤자 하나 정도.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라고 있어요. 308페이지. 무슨 세액이라고 있으세요? 납부세액. 이게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거기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매출 공급 대가예요. 여기는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공급 대가로 봐요. 뭘로 본다고요? 공급 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세율 10%. 그래서 한 번 더 곱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함으로 해서 세율을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10% 곱하기 10%는 몇 프로일까요? 오랜만에 산수 시간입니다. 10% 곱하기 10%는 몇 프로요? 1%예요. 0.1 곱하기 0.1은 0.01이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끼리 곱하는 거 헷갈려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냥 계산기로 하면 돼요. 시험 때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잖아요. 요거를 한 번 더 곱해서 세율을 올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적게 내야 된다. 적게 내야 된다. 근데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은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뭐 나머지는 보실 거 없어요. 심심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안 심심하면 안 읽으셔도 지장 없습니다. 314페이지 소득세.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세법 총칙이라고 있는데요. 앞에 잠시만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세 그러면 원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이 낸다 그래서 무슨 소득세요? 법인 소득세. 개인이 낸다 그래서 개인 소득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법인세.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는 뭐라 그래요? 소득세라 그래요. 무슨 세요? 소득세.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소득세 그러면은 개인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개인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 종류를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는 순서대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그래서 얘는 임해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뭐대로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꼭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십시오. 왜 순서대로 외워야 되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두 가지는 꼭 순서, 나머지는 순서 중요치 않아요. 저도 어떤 거 쓰다 보면은 어떤 거 먼저 쓰고 어떤 거 나중에 쓸 때 있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만은 꼭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서 요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6가지는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럴 경우가 있어요. 어떨 경우가 있냐면 회사 다니시면서 투잡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요 두 개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말고 퇴직하면 무슨 소득세네요?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부동산 난리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총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퇴직소득세, 그 다음 무슨 소득세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해요.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나누어서 낸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무슨 과세요? 분리과세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예요? 종결되는 것. 요걸 무슨 과세라고 해요?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총칙. 그래서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무슨 인이라 그래요?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광고 있었죠.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예. 그래서 소득세의 특징은 자연인이 소득을 내는 건데요. 일단 국세예요. 그래서 누가 갖고 가세요? 국가가. 예. 그래서 우리가 월급 받으면 거기에 근로소득세 내요, 안 내요? 내죠. 그것도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얘는 단일세율이에요. 그래서 몇 프로밖에 없죠? 10%. 그리고 간접세예요. 이제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하고 얘는 무슨 세예요? 직접세예요. 그래서 직접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무슨 세기 때문에? 직접세. 그래서 소득세가 변경이 되면은요, 내 월급에 들어오는, 내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간접세들은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영향이 오는데 시간이 좀 어때요?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건드릴 때 요쪽을 건드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직접세에 비해서는 어때요? 적어요.
근데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꽤 많아요.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근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느려요. 대부분 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싫어하는 거 하려고 그래요? 반응 없는 거 하려고 그래요? 반응이 덜한 거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간접세들을 좀 많이 만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세. 보통세는 저희 시험에서는 저기 직접세만 아시면 돼요. 네, 다른 거는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보통세인데 보통세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쓸지 모르는 거.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야.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에만 써야 되죠? 농촌이나 어촌 관련돼서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세야. 그러면 이건 어디에만 써야 돼요? 교육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목적세라 그래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걷어서 어디 쓰겠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목적세라고 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대표적인 보통세예요. 그래서 어디 쓸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걷어서 이거 돈 가지고 이제 어디 쓸 거냐를 나중에 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쓰는 걸 무슨 세라 그래요? 보통세. 그 다음에 아예 어디 쓸지 정해져 있는 걸 무슨 세라 그래요? 목적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예요. 무슨 제도요? 신고납부제도.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요때까지 뭐 하시오? 신고하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무슨 제도라고 해요? 신고납부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조건 잠깐 보시면은요. 보시면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드린 요거 있죠. 이자, 그 다음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뭐 하겠다? 걷겠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계속적이고 경상적이라고 보이세요? 네, 거기 밑에나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비반복적이고 비반복적. 그 다음에 우발적. 네, 요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계속해야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계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5번에 잘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5번에 315페이지.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과 같은 불규칙적인 거, 그 다음에 일시적인 거, 이런 것들도 세금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직 소득 계속 퇴직해요? 아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퇴직하는 횟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퇴직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퇴직금에 대해서도 뭐를 내도록 되어 있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할 때요?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이게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양도소득이 되냐면 만약에 내가 3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예. 그래서 여기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팔 때는 10억의 아파트를 팔았어요. 예. 그러면 얼마 이익 났죠? 7억 이익 났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다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벌어들인 뭐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3억짜리를 10억에 팔았네. 그러면 얼마 이익 난 거예요? 7억.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10억에 대해서 다 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요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금액이.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돈 벌었으니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에서 3억 빼서 얼마만 세금 내면, 그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7억. 요게 양도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득이요? 양도소득. 그 다음에 과세 방법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종합과세라고 있어요.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오늘은 315페이지까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종합과세인데 왜 종합과세냐면 거기 밑에 표에 잘 나와 있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몇 가지요? 6가지. 6가지를 합쳐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과세. 분류과세라는 건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 겁니다. 종합소득세가 있고 퇴직소득세가 있고 무슨 소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나눠서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 분류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한다 그러면 나눈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과세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징수로 뭐가 끝나는 거라고요? 과세가 종료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2가지 있어요.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일용직. 일용직 분들은 1급 받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거 복권당첨금. 그래서 복권당첨금 받으면 더 이상 세금 낼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저희 공부할 때 분리과세로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준비.